안녕하세요. 사자자리의 5월 운세입니다. 랜덤으로 살펴본 매직 세븐 배열.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이 사람과 연관한, 특히 연인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배열 자체가 5월로 봤을 때 여기 이 자리는 과거거든요. 과거니까 아마도 3, 4월이 되겠죠. 4월까지 사자자리 분들은 지금 현재의 연인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양다리를 걸쳤다고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두 개의 지팡이로 보아서 친구들의 이제 의견도 조합해서 지금 현재 파트너를 결정한 것 같아요. 어떤 단호한 결정,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목해서 이성적으로 결정한 지금 현재의 파트너. 새롭게 야무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좀 보수적이고 재미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 듯 보여져요. 그리고 좀 더 순조로운 사랑을 기대해 보긴 하는데요.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걸 파트너가 조금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가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사자자리 분이 지금 현재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었고, 사자자리 파트너는 사자자리를 거부하진 않아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이고요. 꼭 사자자리 주인공이어야만 해 마음보다는 아니면 그냥 친구로 가는 거고, 기면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생각을 하는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커요. 파트너가 과거에 어떤 그 사자자리의 삼각관계, 뭐 양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믿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본인 역시도 그 당시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자자리를 좀 분석하거나 살피거나 지켜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사자자리는 그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 나름은 씨앗을 심고 또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거든요. 5월달 파트너가 전적으로 사자자를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씨앗 뿌리고 물 주는 이런 행위가 아마 파트너를 조금 감동시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한 파트너가 좋다면 본인의 마음이 좀 끌리는 대로 그 사람에게 로맨틱한 표현이나 좀 귀엽게, 예쁘게, 향기롭게 하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 파트너도 나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필 혹은 뉘앙스를 풍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을 사랑해야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매직 세븐은 연애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 본인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상대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지지부진하게 어떤 결정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관계로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될 것 같거든요. 사자자리 주인공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뉴페이스죠. 사자자리 분들에게 5월달 뉴페이스가 생길지, 사자자리에게 5월달 뉴페이스가 생길지. 올 초는 뉴페이스가 좀 어려운 경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갖고, 애쓴다 하더라도 뭐 쉽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5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되겠죠. 15일 이후쯤 되면 새로운 만남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여러 방면에서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사람은요, 또 자기 파트너가 자기의 향기에 알맞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으면 상대 이성도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자자리 역시도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연상연하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뉴페이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궁합이 딱 맞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만났다가 바로 만남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사자자리에게 뉴페이스 인연이 왔을 때 사자자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선은 대화하실 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쉽게 대화가 되면서 좀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적으로 좀 만족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진행이 꾸준하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도 사자자리 자기 자신을 좀 레벨업 시키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주눅들지 않고 괜찮은 사람 만났을 때요, 자신을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뉴페이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가치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재회운. 아니지. 뉴페이스 봤으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연애를 하시는 분. 지금 현재 연인이 있는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자자리 분들 중에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그 연애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좀 위기의 상황으로 나왔어요. 저스티스 위기의 상황. 친구의 관계로 그냥 정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죠. 싸움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살짝 가면을 쓰고 상대를 받아주고 나도 나를 어필하는 것이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뭐 상대방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다가오기를 조금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사자자리 여성분들은 상대 파트너에게 그 자신의 어떤 귀엽고 예쁘고 명랑한 이미지를 많이 어필을 한다면 상대 파트너는 본인에게 좀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올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예리한 칼날처럼 예민하게 날카롭게 만남에 임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만남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하면서 예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적응될 때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연애의 지속을 위해서는 좀 유리한 선택이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는 사자자리 분들 5월에는 재회운이 있을지 헤어진 지 크게 오래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충격을 받은 상태겠다. 그죠? 이별을 한 상태라면 상대가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그 마음이 식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파트너가 사자자리 분들을 좀 만만하게 느끼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나이가 연상연하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사자자리가 더 높다든지 혹은 사자자리가 너무 느긋하게 대응했다든지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다가올 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회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재회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은 제외하는 게 사자자리 분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타로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외를 하기보다는 제외를 기대한다면 제외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꿀꿀할 수 있잖아요. 그 꿀꿀한 마음을 그냥 안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올 거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재회와 관련해서 사자자리의 수호천사는 사자자리에게
음, 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을 끄는, 본인이 끌리는, 강한 자극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랑을 위해 마음의 문을 혹은 마음의 여백을 준비하는 것이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좀 더 쉬운 선택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회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금전운. 자, 사자자리 분들이 금전운은 어떨지. 금전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초부터 금전과 관련한 어려움을 조금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출이 있었다면 20%는 40% 정도는 뭐 당연히 나가야 될 지출인 것 같고 나머지 60%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지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혹은 그 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입이 조금 수입의 부족함을 좀 느끼지 않나. 금전운이니까요. 뭐 일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닐 수 있고 뭐 알바나 그런 걸로 인한 수입이 크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혹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그 나가는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 가정의 주부라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꾸미는 거와 관련해서 나가는 지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식으로서 나가는 돈, 또 부모로서 나가는 돈 정말 많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쓰지 않겠다, 지출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그거는 마음뿐이고요. 결국은 다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쓰는 거 그냥 이왕 나갈 거는 그냥 화끈하게 지출하시는 게 더 좋고요. 또 돈이 좀 벌릴 때는 또 저축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금전의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저축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혼자 재정에 대해서 감당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대 이제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금전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싱글이라 한다면은 연인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연인과 함께 금전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나왔네요. 예. 우선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아기 곰돌이가 있죠.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뭔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배우자나 연인이나 음, 그렇게 협력을 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혹은 사자자리 본인이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하지 않고
빈곤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본인도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감당하시는 게 금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거리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사자자리 분들의 직장운. 사자자리 분들의 직장운.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4월달에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5월달에 새로운 일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을 다니시게 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장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는 카드가 5월 초에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협상이나 타협 잘 보면서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면서 직장 생활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자자의 모습인데요. 근데 개 중에 이제 선배, 먼저 이제 근무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은 아니고 그런 사람 한 명이 사자자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위가 아마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트집을 부린다던가 텃세를 부린다던가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사자자리가 새로 입사한 사자자리에게 텃세를 부리는 기존에 있는 선배가 있다면 기본적인 매너, 예의는 지키되 본인에게 좀 심하게 한다면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굳이 또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큰 잘못만 없다면은 당당하게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조금 드러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나에게 매너를 지키겠죠. 나에게 매너 지키지 않는 그 사람. 굳이 내가 매너 지킬 필요가 있을까? 본인도 좀 대항해 봐야지 그 사람도 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타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사자자리에게 녹록치 않는 선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당근이나 채찍을 써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을 쓰실 필요도 있어요. 속으로는 정말 믿고 싫고 피하고 싶겠지만 겉으로는 그냥 가면을 쓰고 모른 척 그런 식으로 조금 대항해도 기가 죽어갖고 쩔쩔매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사업은 사자자리 분들 5월의 사업은
우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죄다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음, 사업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면 그 5월달은 조금 어려운 기운이 살짝 또 돌아요. 잘하고 있던 직원들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으로 나와갖고, 음, 음,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잘 알아서 하던 직원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화를 내시기보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뭐 그 직원에게 함께 상의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넘기시지 말고 해결을 하시는 게, 그리고 다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뭐 주변 상황을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제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그게 뭐 사업과 관련된 어떤 프레임이던가 아니면 직원이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앞에서 그 사자자리 주인공님들이 자기 의견만 내세우거나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시는 것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두시고 많은 그 사업에 유익한 어떤 정보들을 함께 응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업계에서 최고였을 수 있지만 계속 그 새로운 어떤 걸 새로운 정보? 그런 걸 활용하시지 않으면 계속 도태된다? 그렇게도 살짝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원하신다면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한 가지의 목표를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음, 불안한 마음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결속력도 상당히 필요하대요. 끈끈한 결속력. 이런 결속력은 아마도 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영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일하는 분들도 그 분야에서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은 살펴볼게요. 사자살 분들의 5월달 시험은 그동안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좀 자신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망이 있겠죠. 노란색 바탕, 희망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습득한 것을 쉽게 놓치지 않는, 두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번에는 꼭 합격해야 된다, 패스해야 된다, 좋은 소식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욕구?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자자리 분들이 5월달에 어떤 시험이 있든, 그게 취직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예, 숫자 9가 보이죠? 한 90%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음, 자,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초심,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임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뭐,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면은, 그 처음 시험 볼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자신만만한 본인의 어떤 어필보다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해 보여요. 예, 여기까지 5월달 사자자리 종합 운세를 살펴봤고요. 6월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